자, 이 진시황릉이 이 시 안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언덕 내지 작은 산처럼 돼 있어요. 자, 보시는 대로 저렇게 크구나. 산이 하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산을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덤이니까 저 안에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무덤 위를 함부로 밟고 올라다니고 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저거는 현대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이 안의 규모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 기록에 따르면은 지하 이 4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긴 가봤죠.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작은 데 쪽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막 또 있어요. 있어요? 저 네. 병마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게 한 4개씩 있다고 알고 네 있는데 개인가? 4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큰 것, 여기. 이게 가장 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언제 찾은 거예요?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 초반에 그 어떤 그 농부가 우물을 파려고 하다가 저걸 이제 작은 파편을 먼저 찾았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내려 가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수호 군단을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이거를 다 완료하게 되면은 약 8,000기의 어떤 그 병사들하고 그리고 500여 필 정도 되는 말 그리고 전차가 약 130대 정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라는 말을 쓰죠. 정말 그 말을 실감하게 돼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표정 다르고, 야. 옷 다르고. 엄청난 노동. 그러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자, 진시황제에도 아버지가 있었겠죠? 자초라는 사람이었어요. 진나라의 이제 왕자였습니다. 적장자는 아니었어요. 왕이 개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나라로 인질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불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장사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장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완을 갖고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알아보는 거. 이게 돈이 될 물건일까? 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렀던 거예요. 그게 단지 그런 어떤 물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고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저네, 매니저. 매니저 엔터테인 길거리 캐스팅하고 뭐 일종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우연찮게 조나라에 갔다가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장사꾼을 썼던 감이 따온 거죠. 이건 물건이야. 一定将您送回秦国，请您全心全意相信吕不韦。秦王孙， 왕자인 줄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왕자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될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진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초의 아버지가 가장 총애하던 정비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장사꾼의 수완에 갈린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초를 그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야. 아버지가 이 자초를 갖다가 태자로 삼아버려요. 드립니다. 성공했네. 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부리가 한번 이게 자기 집에 이제 부릅니다. 자초를. 그러다가 자초가 한 여자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또 하필이면 여부리의 애첩이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또 벌써. 애첩이었어요. 근데 여부리는 좀 황당했겠죠. 아, 뭐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기왕 투자한 거 크게 한번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사기에 여부리 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여부리가 이 자초에게 숨겼던 그 무희, 애첩의 비밀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 심어 놓은 거야. 그 무희를 일부러? 그냥 일부러 그냥 딱 이미 훈련된 무희를 네가 좀 꼬셔봐. 아니, 삼국지에서도 약간 그러지 않나요? 초선이라는 그 진 4대名인 중 한 분. 그러니까 애첩이 약간 아니야. 유혹하라고. 그러니까 애첩이 아닌 거예요. 네. 애영 씨는 알고 있는 듯한 눈치네요. 알고 계세요? 아마도 아,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아 정말? A첩이잖아요. 아, 애첩인 건 사실인가요? 정답. 여부리가 킹메이커라고 하셨잖아요. 뭐요? 킹메이커. 네. 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첩이니까 네. 자기 아들을 킹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무희를 임신시키지 않았을까? 그 상태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거다. 그죠. 와, 그건 너무 빅픽처인데요? 희정 씨가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희정 씨가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그 자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게 바로 진시황. 진시황을 낳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진시황의 아버지는 과연 누군지. 누구일까 하는 게. 야 자초냐 여불이냐. 여부리냐. 자, 그렇다면은 자, 당시에 그 진나라를 다스리던 왕,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마침내 그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자초의 아버지가 즉위 1년 만에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초가 진나라 왕이 되는 거죠. 자, 저 여부리는 그러니까 이 자초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보필하는 최고 관직인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뭐 그런 직위만 오른 게 아니고 재산, 이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죠. 그래서 세금을 받았을 수 있는 10만 호의 땅을 또 하사를 받게 됩니다. 땅까지. 야, 진짜 안목이 좋네. 그거 자기 대단한 계획 장사꾼이다. 자기가 딱딱 짜놓은 대로 흘러가네요. 자, 근데 이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도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어버려요.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진왕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을 때였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죠? 여불이. 여부리의 어떤 권력이 얼마만큼 강했냐 하면은 주변 나라에서
이 학식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갖다가 다 모았어요. 3,000명이나. 그래서 그냥 모아서 그냥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책을 하나 펴내게 합니다. 책을 편찬했는데 그게 바로 여시춘추라는 책이에요. 여시춘추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부리가 이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펴내고 그 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방을 걸었답니다. 만약에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천금을 주겠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황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부리라는 사람이 황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예요? 아 문제 많네 정말. 문제가 참 많아. 드라마 소재로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진시황의 엄마가 여부리하고 무슨 관계였다고 했죠? 그렇죠. 애인이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사람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니지. 알고. 그리워하지 아닌가? 않을까? 제가 잘 모르네요 그런 거는. 아, 막 내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부리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다시 불이 붙었군요 다시. 그렇죠. 자, 문제는 이 진시황이 아직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커가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태후는 헤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부리하고. 요 대목에서 여부리는 어떤 머리를 썼을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 이 태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까요? 여부리 입장에서 내시를 전업하는 거. 내시로. 여부리가 내시가 되는 거죠. 내시. 여부리가 환관이 되는 거죠. 황간. 그건 권력을 너무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잃는 게 많죠. 대체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대체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남자를 태우에게 소개를 해주고 자신은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잘 맞은 건가요? 잘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태우가 쪽이라. 좋아했습니다. 어. 애를 둘을 낳았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서. 아, 정말요? 노예와 태우 사이에서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진시황하고는 그 애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제죠. 형제죠. 이복 형제. 이부 동모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그 얘기 들으면 좀 조마조마하고 이제 좀 뭐랄까 걱정했던 대로 이 일이 다 발각이 돼버려요. 이 일이 다 발각이 돼버려요. 세상에 이게 비밀이 없잖아요. 이야, 발견. 어떤 고발장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죠. 누가 이제 그걸 찔른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또 거기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죽으면은 그 사이에서 나는 애를 갖다가 후계자로 삼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실제로 그 왕의 옥새하고 태후의 인장까지 위조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노예가 달아나자 이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어떤 그 가혹한 형벌로 노예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 누구한테서 시작된 거죠? 여부리잖아요. 여부리 어떻게 할 거야? 여부리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의 공신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딴 지방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죠. 일종의 귀양 비슷한 걸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리에게 이제 그 친서를 보냅니다. 귀공은 진나라와 어떤 혈연 관계가 있어서 중부라는 명칭을 쓰고 그런 행세를 했는가? 즉시 일가를 이끌고
총나라로 옮겨가 살아라 그랬어요. 여부리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진시황은 나를 죽일 거다. 그때 가서 치욕스럽게 죽느니 하고 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시황제는 자신만이 유일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임을 천하에 확실하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시황제는 천하의 권력을 가진 뒤에 불로불사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사실 다 맛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걸 넘어서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꼬드기는 거죠. 바다 가운데 3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신선들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진시황제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솔깃하거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금을 내립니다. 거금을 하사해서 서불이 동쪽 바다 곧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해. 신선을 찾겠다고 떠나긴 했지만 서불도 뭐 어디서 그걸 찾습니까? 그쪽으로 떠나서 소식이 감감, 무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황제한테 삥 뜯어갖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잡아?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서불이 왔다 와서 흔적을 남겼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예,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 명필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폭포 옆에 서불 과차. 서불 과차라는 뜻이 정확히 뭐죠? 그 서불이 여기 지나갔다. 서불이 왔다 갔다라는 이런 나에게 왔다 감, 범선이 왔다 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서불 과차라는 글씨를 보고서 그거를 탁본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 관련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동남 동녀 3,000명이랑 장인 100명과 오곡을 실은 선단을 데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지방에 도착했는데요. 그중 영주산은 전설의 삼신산 중 하나로 지금의 한라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복이 동남 동녀를 데리고 조천포에 상륙한 후에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영주산에 올라갔다는 거지요. 서복 일행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정방폭포의 절경에 감탄해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라는 단어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지명 또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진시황제는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신선이 되려고 한 것이었는데 자신을 신선이라고 칭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약을 구하러 갔지만은 방해물이 있는 것 같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악귀를 피해서 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진인,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람이죠. 예전에 그 신선을 추구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개념입니다. 진인.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그리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구름을 탈 수 있으며 천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선과 같은 존재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당장 내가 진인을 사모해 왔다. 지금부터 진인이라 하고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북은 200리 안에 궁궐 270곳을 구름다리로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사람들을 등록된 자기의 자리만 거기만 딱 있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거처를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발설하지 말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행차하던 그 진시황이 산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신하들의 수레와 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수레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 누가 내 말을 들었던 거지? 누군가가 이걸 발설한 거다 해갖고 자신의 말을 발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럼 다 죽어요. 너무하다. 그 사건 이후에 황제가 행차한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를 갖다가 신선이라 칭하고 진시 황제에게 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두 사람 역시 도망가 버립니다. 강력한 전제 군주로서 진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마지막 욕망인 영생을 갈망했던 진시 황제. 자, 그의 죽음도 인생처럼 화려했을까요? 진시 황제가 죽기 1년 전에 불길한 일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이 땅에 닿자마자 다 타버리지 않고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돌에 진시 황제가 죽고 땅이 나뉜다라는 글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 소식이 진시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다 신문했는데 자백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돌도 다 태워버립니다. 진시 황제는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시찰하다가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위독해집니다. 하지만 시 황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죽는 문제를 갖다가 황제한테 못했던 거죠. 시 황제는 병이 갈수록 심해져 갔는데 자기의 후사가 좀 두려웠겠죠. 자기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나도 그때가 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기 전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둬버려요. 그게 바로 대업을 완수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였어요. 진시황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나는 진시황 어려서부터 몸이 되게 허약했고요. 또, 예, 원래 기관지염 그리고 연골증이 앓았는데 또 커서 왕이 된 다음에 워커릭이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간질이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거리 가는 동안 간질이 좀 발병해가지고 그냥 사망했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네. 몸이 약했구나. 신하들은 진시 황제가 외지에서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알리고? 수도회가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진시 황제가 죽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신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니 똘똘한 큰아들이 오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장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변방에 나가 있는 큰아들에게는 너 죽어. 자살해라. 자결해라. 그리고 내 뒷자리는 호해에게 물려주겠다고. 위조를 한 위조를 거예요? 한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은 그걸 받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시신이.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신하들은 진시 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가마에 둔 채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자,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걸까요? 정답. 뭔가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냄새가 엄청 강한 액체를 뿌렸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식초 같은 거? 식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어? 냄새를 냄새로 덮는다. 그 발상은 맞아요. 그럼 정답. 그러면은 그 시신 옆에다가 뭐 썩는 뭐 음식? 범섬 씨가 거의 좀 근접해 있어요. 정답. 네. 이 장면도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아니 오늘 우리 형님은 드라마로 모든 역할을 근데 그- 하셨어요. 그 드라마 몇 편이에요? 되게 장편이. 되게 장편이에요. 한 장편이죠. 70, 80 정도? 78, 예, 예. 7, 80편. 그 어떻게 나오나요 드라마에? 석은 무슨 생선 네. 가마에 넣어가지고 예, 비슷한 냄새예요. 정답입니다. 그쵸, 그것도 썩은 시체니까. 애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은 생선 냄새. 그걸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술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징그럽다. 시체 막 물고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사를 알리고 수라상도 그대로 올렸어요. 황제가 평소에 수행해야 했던 어떤 그 결제 같은 것들도 환관이 다 대신을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권력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한순간이네요 진짜. 그렇게 6개의 나라를 통합하고 뭐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그거를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황제로 남을 법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 진시 황제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병마용갱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과도한 토목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까지 걷게 되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후대 역사가의 평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진시 황제. 하지만 그가 죽고 3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